자, 진도 들어가기 전에 게시판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요거는 여러분하고 공통적인 것 같아서 좀 답변을 먼저 드리고 할게요. 자,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 공부를 하신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질문인데 저는 그런 질문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자, 한번 잠깐 어디 보시냐면요. 이제 이런 질문을 보면은 아, 이분이 공부를 하시고 질문하는 거나 공부를 안 하고 질문하는구나 이제 그런 게 좀 판단되는데 아, 진짜 그래요. 질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요. 101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 내가 궁금했던 건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101쪽에 보시면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율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우리 박스 제일 큰 거 뭐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죠.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이라든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한 취득 그리고 그 밑에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공유권의 분할 그랬죠. 그래서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이렇게 뭐하고 있던 걸 공동소유하고 있던 걸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할 찢어지는 거죠. 그죠? 제가 맨날 집에서 듣는 소리예요. 네. 매일 들어. 밥 한 번 먹을 때마다. 밥을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공유권의 분할이 여러분 이때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다고 여러분? 2.3%야. 그런데 자, 특례세율로 좀 넘어갈게요. 113쪽 보세요. 113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똑같은 말이 있어. 그죠?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시권리 명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로 인해 지분을 이전한 취득일 때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가로 열고는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아까 우리 공유권을 뭐 할 때 분할할 때 찢어질 때 이때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여러분? 2.3%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또 어디도 지금 규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특례세율에 또 규정되고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자, 거기 2번 보세요. 2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일 때 자, 우리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일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였죠 여러분? 2.8%였어요. 근데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1가구 1주택이면 그때는 2.8%에서 몇 프로? 2%를 뺀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0.3% 때리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분도 여기는 이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공유권의 분할은 표준세율은 2.3%이고 특례세율 적용할 때 표준세율에서 2% 빼라라고 할 때는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어떤 세를 적용하느냐? 이거 물어본 거야. 이해하시나요? 결론은 공유권의 분할일 때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인데? 2.3%인데 얘가 또 어디 규정되고 있다고?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 적용 대상이 또 있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 공유권의 분할일 때는 어떤 세율 적용하냐? 그 얘기야. 어떤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유권의 분할일 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 제시됐어요? 2.3. 그러면 결론은 공유권을 분할하면은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표준세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2.3%에서 2%를 뺀 몇 프로? 0.3%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공유권의 분할일 때는 0.3%입니다. 이해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은 이거는 사실상의 취득이야? 형식적인 취득이야? 형식적 취득이야. 종전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거를 지금 이걸 뭘로 전하는 거야? 단독 소유 형태로 전하는 거죠. 그러면 종전 이때의 취득세는 어떻게 됐냐면 비과세가 됐어요, 여러분. 취득세 무슨 대상이다, 여러분? 비과세. 그런데 공유권을 분할하면 무슨 등기해야 되죠, 여러분? 분할 등기해야 되죠. 그럼 분할 등기하려면 예전에 뭘 냈어야 돼? 반드시 등록세를 내야 된단 말이야. 제가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뭐 신청하려면 등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등기를 받아준다고. 그러면 종전에 취득세를 안 내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 등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일 때는 취득세, 종전 취득세는 뭐였고 여러분? 비과세. 그 다음에 저 무슨 등기를 하면? 분할 등기를 하면 종전 등록세는 몇 프로 과세했느냐? 0.3%로 과세했단 말이야. 그래서 뭘 내고? 등록세를 내고 등록세 영수증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서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해서? 분할 등기 신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어떻게 됐어, 이제? 합쳐졌죠. 그러면 일단 취득세와 등록세 합쳐지니까 취득세 원래 몇 프로? 2%. 등록세 몇 프로? 0.3. 그래서 우리 취득세 표준세를 몇 프로 나왔는가? 2.3%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표준세를 2.3% 그대로 적용하면 안 내들 뭘 내게 되니까? 취득세를 내게 되니까 종전과 차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니까 표준세를 2.3%지만 2.3%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결론 몇 프로 내라? 0.3% 내라. 그러면 종전과 차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아, 나 몰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내버려 둬.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정리가 돼. 근데 좀 공부를 하신 분은 이거구나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결론, 공유권의 분할할 때 취득세는 몇 프로 때리는가 여러분? 0.3%입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잘 보세요. 시험에서 공유권의 분할에 따른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대답해야 되고 2.3%를 대답해야 되는 거고 시험에서 뭘 물어보면 특례세를 물어보면 이때는 2.3%에서 2%를 빼면 몇 프로 대답한다? 0.3%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결론 냅시다. 자, 공유권의 분할이 나왔다, 시험에 나왔다. 그럼 반드시 출제는 뭐를 얘기할 테냐?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특례세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지정해 줄 거야. 지정을 안 해주면 답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걱정하지 마시고 출제니 공유권의 분할에 따른 표준세를 물어보면 여러분 몇 프로? 2.3%. 특례세를 물어보면 2.3%에서 2%를 뺀 0.3%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됐어요? 예. 조금 어렵죠? 예. 어려운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제 잘못인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하게끔 충분히 못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시 반복해서 또 하다 보면 여러분 맨 처음에 몰랐던 걸 또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그 대신 이번 구종은 여러분 구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구종 연휴 때는 여러분한테는 찬스야. 이번 구종은 여러분한테 어떤 찬스예요, 여러분? 복습할 수 있는 찬스죠. 그래서 여러분 구정 2구 나발이고 있다 없다? 없어. 어디 가서? 고시원, 독서실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딱 당일 하루만 때워. 시대 없어. 본가 없어. 돈으로 때워. 봉투를 넘겨 그냥. 돈도 없어? 말씀하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가서 이 짧은 다리로 몸으로 때울 테니까. 여러분의 공부를 해서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노가다 뛸 테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번 구정 연휴 때 학원 안 나오시죠? 정말 복습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여러분 그동안 밀렸던 거 못 쫓아갑니다. 진짠데. 그죠?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예, 다만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데 하여튼 최대한 이번 연휴 기간 때 여러분 학원 안 나오시죠? 예, 그때 그동안 밀렸던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가 동영상 많이 들어야 돼? 많이 힘들까? 힘들지. 지금 처음 와갖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한 놈이 떠드는 것도 아니고 6놈이 매일 번갈아가 나와갖고 6놈이 번갈아 나와서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떠들어대는데 힘들죠.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데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여러분 힘든 거 누구나 다 힘들었어요. 여러분 선배 합격자들도 다 힘들었어. 여러분이 고민하던 거 그분들 다 고민했어. 그리고도 합격해서 나갔어. 결론은 딱 하나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분은 합격해서 나가십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자신감 가지시고 잘 못 알아듣겠다. 괜찮아. 계속 어떻게 하면 된다. 반복하다 보면 알게 돼. 예, 그러니까 너무 초지하지 마시고요. 이번 구종 때 좀 잘 이용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공장이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은 농목에서 4%짜리는 꺼로 이거. 그러니까 정구정 때 시댁 갔다 갔다 그러면 계속 중을 주면 되니까 별사 좀비 공장이 다녀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 하냐 뭐 시간 아유 우리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컨닝 페이퍼라도 만들어 가셔갖고 또는 동영상 다운받아갖고 계속 듣고 있어요. 그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딜 가냐? 별도로 가겠습니다. 별도. 우리 기타 무지하게 많았죠? 네. 자, 이제 별도 갈게요.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면 179쪽. 응? 어디 안 했어? 아, 기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기타. 예, 요겁니다. 예, 요거 안 해. 아, 요거 하다가 끝났구나. 쉬는 시간. 우리 실장님이 시간 좀 꼭 좀 맞춰달라고 그래갖고. 항의 들어온다고. 예. 50분 단위로 가능하면 끊어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자, 저는 한번 들어가면 흥분해갖고, 리듬을 타면은 끊지지를 못해갖고. 자, 기타 갑니다. 기타. 그래서 기타가 딱 보니까 그냥 기타가 아니야.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이 기타가 178쪽까지 가고 있어. 그리고 올해 또 38번 또 개정안에 또 올라왔어. 그러면 여러분 얘들의 특징은 뭐다?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은 딱 여러분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 판단할 수가. 아, 이런 토지면 세율을 무겁게 가겠다, 가볍게 가겠다. 가볍게 가겠다냐. 무슨 성격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공익목적. 공익목적. 역시 공익목적이야. 다만 여러분 공익목적에 임하면 어디로 가고 007로 가고 공익목적인데 임야가 아니면 다 영위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공익목적 성격의 토지인데 이게 뭐면 임야면 농목임 어디로 가고 007 분리로 가는 거고 임야가 아닌 기타다. 기타 토지다. 이걸 임야를 제외한 토지다. 그럼 어디로 가라? 0.2%로 가라는 얘기야. 두 번째로 낮은 세율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1번부터 쭉 보면 일단 기본적 공통점 잡아드릴게요. 기본적 공통점은 뭐냐면 각종 공사나 공단 등이 갖고 있다. 그래서 공사나 공단 등이 그 사업 목적상 갖고 있는 토지다. 그러면 여러분 기타 0.2% 분리 과세 대상이다 보세요. 누가 소유하고 있으면? 각종 공사나 공단. 한번 보죠, 여러분. 1번, 175쪽 1번. 그 다 외울 필요 없어. 못 외워. 조건 다 못 외워. 그냥 키워드만 잡아가자고요. 키워드만. 어차피 기타 나면 삽질하는 수밖에 없어. 버리는데 무조건 버리지 말고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자는 얘기야. 읽어보는데 자 1번 뭐죠, 여러분? 한국토지주택 뭐야? 공사. 알잖아요, 여러분. 공사가 뭐라는 데냐. 아,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기업이 갖고 있으니까 공기업이 그 사업을 위해서 갖고 있는 토지니까 기타 0.2%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아두셨죠? 자, 3번 볼까요, 여러분? 한국몰에서 수자원 공사. 공기관이잖아. 다음 페이지. 8번 한국석유 공사. 9번 한국가스 공사. 10번 한국지역난방 공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14번 보실래요? 중소기업진흥공단. 16번 뭐라고 써요, 여러분? 한국자산관리공사. 17번 한국산업단지공단. 잡으셨죠? 일단 무슨 말이 나오면 공사나 공단 등이 나오면 여러분 공기관이 소유하는 토지니까 어디로 가자? 기타 0.2% 가자.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런 공사, 공단이 아니면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교재 27번. 27번. 여객 자동차 운수사법이나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면허 또는 허가를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가에 사용하는 자 밑줄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 밑줄. 여기서 공통점은 여러분 터미널 용지.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자 시골 간다 어디가 여러분? 차 안 갖고 가면 고속버스 터미널, 상봉 터미널, 무슨 터미널, 터미널 용지. 대중교통시설이죠 여러분. 그리고 많이 있어야 되잖아. 각자 차를 갖고 가는 거니 고속버스 이런 거 타고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기타 영위.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여러분
22번, 23번 보세요. 22번, 23번. 22번.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토지. 이거 뭐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거 여러분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 뭐야, 여러분? 리츠. 리츠를 말하는 겁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뭐 여러분 학계론 아니야. 주전 과목 아니야, 여러분. 자, 23번.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밑줄. 여러분 여기서 집합투자기구는 바로 뭐를 말하냐? 펀드.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갖고 있는 거 역시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 역시 부동산이니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몇 번이냐면은 7번. 7번. 자, 이건 여러분 공법과 관련된 거. 여러분 공법. 주택법상 누구? 주택조합이나 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라든지 또는 거기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그 사업자라든지 이런 자가 뭐 밑줄 주택건설 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나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주택건설 사업이야. 주택은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그렇게 혜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175쪽 2번으로 오셔갖고 175쪽 2번 과세를 이제 계속해서 동그라미 뭐 염전, 연병, 염전이 시험에 나왔어. 우리 뭐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사, 공단 이거 쎄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또 출전에 또 제 강의에 들어갔고 요 스킨 너 요거 찍어줬지 하고 싹 낸 게 바로 뭐냐면 염전이야. 연병, 염전이 나왔어. 근데 여러분 이 염전은요 예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각종 공사, 공단인데 이렇게 시험에 이런 공사, 공단이 아니면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러면서 연병, 염전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연병, 뭐가 나왔다고? 염전. 바로 작년 이게 나왔죠. 염전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 기타는 여러분, 결국은 찍는 수밖에 없어. 근데 무조건 찍지 말자는 얘기야. 얘들의 공통점 뭐다, 여러분? 기타 정책 목적상 혜택을 줘야 하는 토지인데 대부분 일단 뭐가 남은? 공사, 공단 등 공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놓고 0.2% 가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공사, 공단이 아니면서 나왔던 것 중에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는 토지 뭐 리츠. 그 다음에 터미널용 용지. 그리고 뭐 염전. 근데 염전이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못 나오죠, 걔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기타는 이렇게 정책 목적상. 자, 이거 잘 봐. 공익목적 성격을 토지인데 공익목적 성격의 토지인데 그게 뭐면 임야면 어디로 가고 007 임야가 아닌 공익목적 성격의 토지는 어디로 돌려라? 0으로 돌려라. 구분 좀 되시나요? 예. 안 되면요 그냥 저것만 두세요. 그리고 또 다시 우리 반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리과세 대상에서 여러분 178쪽 7번 뭐죠 여러분? 꼬로. 자, 다시 한번 4%로 과세가 되는 건 딱 두 가지만이야. 뭐? 골프장 용지, 고급 오락장. 바로 뭐 했던 거죠, 여러분?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꼬로입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골프장용 토지나 고급 오락장 부속 토지. 일단 거기까지만 들어가세요. 가르고 이런 거 들어가지 마. 제가 설명 안 하는 부분 들어가지 마. 들어갔다 못 나눌 수가 있어서 그래요. 꼬로 정리해 주시죠. 꼬로. 됐나요? 예. 그 다음에 179조 별도 갑시다. 별도는 특징이 무슨 토지다 여러분? 사업용 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기본적 성격이 어떤 토지다고요? 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상가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 영업용 건축물이 나왔다. 자, 상가란 말이 나오면 출제는 여러분부터 뭐 얘기하는 거야? 영업용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용. 주거용이 아니단 얘기야. 공장용도 아니단 얘기야. 주거용과 공장용이 아닌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면 사업용 토지다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상가 등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해서 즉 적용 배율을 곱한다는 것은 뭘 따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준 면적을 따진다는 얘기고, 기준 면적은 혜택은 항상 어떤 놈만 온다? 어떤 놈만 온다? 이내분만 온다. 이내분만 온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 동그라미 2번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차라리 이거 쓰시는 게 좀 더 법조문 보는 것보단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 오피스텔 영업용 건축물이 나왔다. 그럼 여기다 뭐? 건축물의 뭐 여러분? 바닥 면적. 여기다 뭘 곱해서? 용도 지역별 적용배를 곱해서 이걸 기준 면적으로 보고 그때 그 기준 면적 이내분은 어디로 간다? 별도. 이때 적용 배율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8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180쪽을 따지면 여러분 거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나오고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도시지역 나와 있네. 그리고 그 밑에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 있죠? 아, 이거 바로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로 용도지역 그걸 말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 하나가 뭐죠? 용도지구란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용도지역, 용도구역 또 하나 있잖아. 응? 그래요. 난 몰라. 그러면 이때 용도지역은 다시 우리 몇 가지로 구분했어? 4가지로 구분했죠. 기억나세요? 저는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도간, 농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해하시나요? 도가 뭐야? 도시지역, 관은 관리지역, 농은 농지지역, 그 다음에 도간, 농자, 자연보존지역. 그리고 그때 그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 무슨 말이 나면 도시지역이란 말이 나면 그건 항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용도지역이 바로 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인 도시, 추상적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계법상 도시지역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세법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계법상 뭐를 말한다?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때 국계법상 그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을 말한다. 도간농자,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전국의 대상을 토지로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용도지역은 몇 개가 있죠? 11가지가 있는가 지금? 잘못했어요. 그냥 제 건 할게요. 걔들은 중복 지정 되죠? 안 되나? 갑시다. 죄송해요. 제 건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 이렇게 지역별에 따라서 용도 지역별 적용별을 곱해서 이내분위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어디로 간다? 별도. 이때 여러분 배울 자체는 외우는 거다 외우는 거 아니다? 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끔가다 외부 모의고사 보면 이게 적용별을 물어보는 무식한 놈들이 있어. 이거는 실무 절차 규정이에요. 여러분 실무 절차 규정은 시험에 안 나와. 실무 절차 규정은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기준과 원칙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는 실무 나가서 물어보는 거지 우리 법규를 물어보는 한테 물은 거 안 물어봐. 그러니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 있는 게 있고 물어보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용도지역별 적용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실무 나가고 해당 법전 찾아갖고 아 전용 주거지역이네요. 그러면 5배를 곱하라. 그걸 찾아갖고 기준 면적만 따지면 되는 거지. 이 5배, 3배, 4배, 7배를 자체로 외워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실무 절차 규정이야. 사법고시도 실무 절차 규정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뭘 보게 되세요? 법 좀 봐. 사법고시 볼 때도 2차 들어가면 뭘 준다고 여러분? 수험생용 법존을 준다고 법존. 그 법존은 뭐 보라? 실무 절차 규정은 가서 법조문을 찾아보고 하라는 얘기야.
근데 출제는 절대 그런 걸 갖고 답은 요구하지 않죠. 요건을 갖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그걸 외울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여러분은 이러한 배율을 뭐해서 곱해서 뭐는 인해분은 올라가는가? 별도. 초과분은 얼르가 종합.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 밑에 180쪽에 별도 합산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있죠? 적으세요. 이건 뭐냐면 업종 특성상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대규모 토지를 필요하는 업종의 토지입니다. 업종 특성상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불가피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한 업종의 토지 일단 이건 무슨 용이니까 사업용이니까 뭐로 가겠다? 별도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여러분 책에는 1번부터 17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그걸 다 무식하게 외울 수는 있고 없고 이걸 꼭 적어 놓으셔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자 그 얘기입니다. 아, 이 업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것들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나왔는지를 자꾸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좀 강조하는 사람인데 세법을 강의 때 법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왜 이게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봐요. 1번. 1번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야.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입니다. 거기 1번 뭐 여러분?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갖고 있는 뭐 차고용 토지. 거기 뭐 1.5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못 외워. 이거 어떻게 외워? 모의고사 나오더라도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고 가끔가다 모의고사 이상한 거 들고 갖고 교수님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아니야.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좀 해주세요. 하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문제 내는 놈이 뭔지도 모르고 내는 거 갖고 와갖고 이런 것도 내놔요. 그러면 가까워요 그러면. 자 결론 여러분 1번은 뭐예요 여러분?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야. 여러분 적으세요. 생각하세요. 버스 종점 생각하세요. 버스 종점. 버스 종점. 그럼 여러분 우리 버스 타고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학원 끝나고 집에 갈 때 버스 타죠? 버스 타다 보면 잠이 오다 보면 어디까지 가? 종점까지 가잖아.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하지마! 그러면 종점이에요. 그러면 또 종점이네. 그러죠. 그리고 한번 쳐다봐. 자 그러면 버스들이 쫙 있죠. 그러면 그때 한마디 외치면 돼. 이게 별도구만. 그게 뭐다고? 별도.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야?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정비업, 건설기계, 매매업, 건설기계, 폐기업 다 건설기계 다루는 거죠. 그러면 건설기계 다루니까 같이 뭐 콘크리트 건설 장비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주기장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죠. 그걸 그렇게 외워요. 3번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뭐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여러분 저기 사거리 가면 뭐 있어? 우리 운전학원 있잖아. 그게 딱 보고 뭐라고 하다. 별도 다 그래야죠. 뭐가 있어? 운전학원 하려면 저기 시험장이지만 운전학원 하려면 뭐가 필요해? 대규모 토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아니다. 아니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라고. 아 맞아. 이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해? 대규모 토지. 4번 보세요. 뭐 다른 법을 외울 필요 없어.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하나같이 다 뭐야? 물류기지, 창고. 그러니까 뭐가? 대규모 토지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보냐면은 10번 잠깐 볼까요? 10번. 관광사업자가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에 자 동그라미 뭐 동그라미 치지 마. 그냥 뭐야 여러분? 야외 전시장. 야외 전시장이니까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12번.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사 지목이 묘지인 토지.
가끔가다 광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성 봐서 서울에서 가까운 근거리에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것. 아늑하고 조용한 시설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오세요 하죠. 여기다 못 오세요 막 그러잖아. 맨날 이상한 놈인데 나는 얘기하다 보면.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자주 가는 데 있다. 16번. 16번 뭐야 여러분?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우리 차 찾으러 가야 되잖아. 죄송합니다. 저만 가나 봐요. 맨날 나만 이상한 놈인데. 자, 갑시다. 예전에요. 제가 방배동에 살 때요. 이제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학원 선생님도 수입이 안 좋고 안 좋으니까 저도 이제 주거지가 옮겨져요. 한참 좋을 때는 방배동 살았다가 이제 쫓겨나서 팔고 이사 온데 옛날 사무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사무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여러분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어떨까? 오게 이렇게 뭐 알죠 여러분? 단지 안에 그 세워놓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좁으니까 여기다 항상 여기는 이제 병렬 주차야. 이 두 줄로. 그리고 항상 기아를 풀어놔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차가 나가려면 앞에 걸 밀고.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유명한 베르나였어요. 아무도 안 주워가는 그 똥차 베르나였어. 제일 조그매 주인 닮아갖고. 근데 다른 거 뭐 비용 걸린 차, 뭐 쌍날개, 뭐 이런 비싼 차야. 그러니까 우리 경비원 아저씨가 밀라고 해도 이쪽은 잘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 한번 건드렸다 기세 나면 그때는 월급이고 나발이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 거요 제일 먼저 밉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저녁 들어갈 때 파킹 해놓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면 아침에 나오면 차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먼저 이렇게 밀고 밀다 보니까 나중에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나와 있다? 이씨. 그러면 8시, 9시에 서초구 그 웃긴 놈들이야, 그 놈들도. 아침 8시, 7시 와서 견인차가 이거 끌고 가버리는 거야. 도려면 하는 거. 아, 그래갖고 몇 번 찾으러 갔어, 이거. 그 똥차를. 그래서 확 그냥 비용 걸린 차로 바꾸려다가. 아씨. 아, 정말. 그래서 차 바꿨죠, 할 수 없이. 아. 맨날 밀려갖고. 자, 갑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별도.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라고. 자, 마무리합시다. 별도는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한 것들이다. 예, 그러니까 얘는 사업으로 갖고 있죠. 대규모 토지를 갖고는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사업 목적. 그러니까 일은 어디로 가든가 별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 갑시다. 여러분 교재 182쪽 갑니다. 자, 이번이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못합니다.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자, 종합 갑시다. 종합은 정확한 일단 정의 내리겠습니다. 종합은 지금까지 했던 분리와 별도가 아니면 다 종합입니다, 여러분. 지금 2월달은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종합합산 과세토지는 뭐가 아니다? 분리와 별도가 아닌 건 CLM을 해갖고 종합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기 갑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지하는 토지를 갑명의로 다 끄집어냅니다. 자, 갑토지 나와! 어디 단위로? 왜 구죠? 시, 군, 구세니까. 그러니까 갑돌이가 노원구에 있는 것만이죠. 노원구가 아니라 갑돌이 명의로 강북구도 있다, 강동구도 있다. 그러면 그건 합산해 못해? 못하죠. 왜? 재산세 과세단위 지역은 어디니까? 시, 군, 구니까.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갑돌이 명의 토지를 다 끄집어놔. 끌고 와갖고 모아놨죠. 토지. 갑돌이 명의 토지. 그래서 제일 먼저 뭐 나와? 뭐부터 잡아내? 분리 잡아내. 분리 나와! 누가 나오는가? 공장이다 여기가 사랑한 공고치 농무기 4%는 꼴어요. 분리 잡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어? 그 다음에 뭐 잡아야 돼? 이제 별도. 별도 나와! 별도 나왔죠. 그럼 이제 안 나고 남아있는 애들 있죠, 여러분? 요 놈이 뭐란 얘기야? 얘들이 종합이란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분리와 별도 끄집어내고 남아있는 애들. 걔들이 바로 종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자분한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사례들면은 별로 해당되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제가 이 예를 어떻게 드냐면
남자분들 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갈 때 주특기 받습니다. 그죠? 다 공익이야? 우리 남자분들 주특기 받잖아. 그죠? 그래서 각자 전공 학년 뭐 이거 같은 전공 분야가 결정된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사했어요. 군수, 행정 이쪽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특기를 받으면은 주특기 받은 사람은 논상훈련소에서 서울병력은 논상훈련소 교육을 받고 자 이렇게 각종 주특기가 안 받고 남아있다. 그럼 마지막 우리 남자들이 받는 주특기가 뭐예요? 일빵빵이야. 그죠? 소총수예요. 남자분들은 다 알아들어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각자 전공 주특기가 없으면 마지막에 처리하는 게 바로 뭐다고요 여러분? 일빵빵이잖아. 그래서 여기 서울병원 101보나 103보 갔잖아. 이 얘기 안 해. 요즘 101보 103보라고 안 그러대요. 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했던 갑돌이 명의 토지 중에서 뭘 잡아내고 분리와 별도 잡아내고 아직 안 나온 애들. 걔들은 자동으로 뭘로 몰린다? 종합.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181조 박스 주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찾으셨습니까? 별표 3개 시뻘겋게.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최소한 요 정도는 외우주십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6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기타를 다 뚫고 왔는데 씨. 응? 기타 뚫고 왔는데 6가지 못 오겠어?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샘플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기준 면적을 따져서 그게 뭔지 몰라도 좋아. 기준 면적을 따져서 뭐가 나면 초갑은 나면 게임은 끝났어. 무조건 얼른 몰아버려. 종합. 나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2번이야. 2번.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준 면적을 따지는 것이 바로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 바닥 면적이다 배울 곱해서 인해분. 이래서 뭘 따져서 기준 면적을 따져서 뭐가 나면 초가분이 나면 그 초가분 올라간다. 종합.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여튼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초가분 나면 무조건 뭐야? 종합이야. 초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의 대표가 바로 그 유명한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그 유명한 나돼지다. 나돼지. 나야 너야. 나돼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몇 번이냐면 여러분 책 5번. 5번.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뭐 나돼지. 이게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의 대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나돼지 그러면 여러분 뭘 떠올려야 돼? 비사업용 토지 떠올려야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토지를 지금 뭐하고 있는가? 놀리고 있는 거니까.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에서 왜 토지를 놀리고 있냐 그 얘기야 여러분. 물론 나돼지라더라도 주차장 이렇게 사용하면 이건 별도로 가는 거죠 당연히.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뭐 무허가 건축물.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게 바로 여러분 책에 몇 번이나? 4번이네요. 4번. 무허가 건축물 부서 토지 밑줄. 그리고 여러분의 아련한 기억이 서려 있는 것.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 뭐 이름도 들어 뭐 잡종지. 우리 오빠하고 예전에 갈대밭 가봤어 안 가봤어? 응? 오빠가 자꾸 갈대밭 가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갈대밭 들어가고 나 잡아봐라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잡아봐라고 쏙 갈대밭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는 못 찾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나 나왔어. 왜 안 찾아? 그랬더니 찾을 수가 없대. 폭 파묻혀갖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대. 반장해 씨. 아 다리가 짧은 짐승이요. 뭐 어디 여러분?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뭐 여러분? 잡종지. 이미지 확 와닿죠? 잡종지. 제가 좀 임팩트를 강하게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출전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마지막에 끄집어냅니다. 몇 번이냐 하면 여러분 3번이네요. 3번. 자, 여기는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임팩트가 확 와갖고 금방 알아. 근데 장난치기 쉬운 건 바로 여러분 몇 번이냐면 3번은 출전이 장난치기 아주 좋습니다. 3번. 자, 보세요 여러분.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 자, 보세요. 자, 책을 보셔도 괜찮고요. 봐요. 뭐라고 됐냐면 뭐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몇 프로? 2%에 미달하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 가액은 토지 가액의 몇 프로도 안 된다는 얘기야. 2%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축물 가액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상대적으로 2%도 안 된다면 그 2%도 안 되는 토지 중에서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고. 그래서 거기 책을 보세요, 여러분. 책 같이 봐.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한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한 토지? 제외한에다 시뻘게 쳐야 돼. 제외에다가. 그럼 출제는 어떻게 장난치냐? 이렇게 장난쳐.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한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야? X죠. 요거는 여러분 별도로 갑니다.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고요. 이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입니다. 제외한 토지가 종합으로 갑니다. 꼭 체크해 두십시오. 출전이 장난치기 너무 좋아하는 규정입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었습니까? 예, 나왔었습니다. 또 나옵니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자, 그러면 왜 이 규정이 있는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알아두니까. 왜 이런 규정이 있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못해. 자, 보세요. 나 뭘 갖고 있냐? 나 돼지 갖고 있다. 제가 한때 어렸을 때는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말 타고. 말 타고 어디서? 만주벌판에서 뭐 했어요? 독립운동 했죠. 드넓은 대규모의 나 돼지입니다. 자, 이 드넓은 그 방대한 양이 드넓은 토지의 나돼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뭐니까? 나돼지니까 뭘로 때려 여러분? 뭘로 때려야 돼? 당연히 종합으로 때려야죠. 그러니까 재산세 부담이 너무 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얘가 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에요? 물어봤더니 뭐래? 나돼지라서 종합이래. 그럼 우리 어떤 생각하면 되는가? 나돼지가 아니면 되네. 맞나요? 맞잖아. 이게 법이야. 이게 우리 조세 법률주의라는 가장 큰 기본이면서 기본 원칙이면서 가장 큰 맹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가서도 나는 좀 세법 쪽에다 특화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법률 조문을 잘 보면 법률 조문에서 뭐가 보이냐? 맹점이라는 게 보여. 맹점.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잘해? 일반인이 잘해? 재벌들이 잘해? 재벌들이 잘해요. 우리 일반 사람들 몰라요. 세법, 법조문. 그런데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상속세, 징여세 피해 나가는 방법을 찾죠. 재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나 변호사한테 야, 내가 이번에 재산을 좀 상속을 하거나 증을 했더니 대충 알아보니까 세금이 100억이 나온다 그러더라. 뭐가? 세금이 100억이 돼. 그럼 얼마 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100억이 나오는데 요거를 니네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찾아주면은 여기에 10%를 디스카운트로 10%를 너한테 주겠다 그 얘기야. 그럼 얼마 주는 거예요? 얼마 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10억. 이게 재벌이죠. 돈 많은 사람들 사고죠. 돈 많은 사람들 사고적 방식과 일반인의 사고 방식은 다르죠. 다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100억 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 쓸 수 있다는 얘기야? 10억 원의 비용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 서민은 이게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큰 걸 못 먹죠.
제가 그래. 쫌생이다 보니까 그냥 이것만 보이는 거. 10억을 내라고 비용으로? 못하지. 그러다가 세금 얼마 두들겨 맞아요? 100억 두들겨 맞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야. 일반 사람은 요것만 보인다. 나가는 돈을 보이죠, 나. 그런데 실제 돈을 버는 사람은 이게 보이죠, 이게. 100억을 벌기 위해서 10억을 못 쓰냐 이거지. 그럼 이걸 공인회계사들이나 세무 전문가한테 제시하죠. 그러면 얘들 목숨 걸어 안 걸어?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 삼성 아이고 각 대그룹에 법무팀이 있단 말이야. 걔들은 그것만 연구하는 거야. 뭐 상속세, 증여세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자, 지금 상속 구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무슨 그룹 하나. 시기가 다 왔어. 지금 조절만 하고 있어. 타이밍만. 그러면 이때에 이 상속이 개시가 될 때 그때 부과된 게 바로 뭐야? 상속세. 그러면 상속세를 줄여야 되죠. 상속 재산을 줄여야 돼. 그러면 지금 상속 재산을 줄여야 되니까 재산 가격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죠. 낮아야죠. 이해하세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죠. 주식을 받을 테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누를 필요도 있겠죠. 그러다가 개시가 되면 다시 어떻게? 불지피면 되죠. 올려. 실제 IMF가 터졌을 때 그 우리 서민들이 어려워할 때 재벌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징여가 이뤄집니다. 엄청난 징여가 일어납니다. 막 넘겨. 그때 막. 왜? 가격이 어떻게 됐으니까? 떨어졌으니까. 그때 넘기죠. 그리고 경기가 어떻게 하니까? 살아나니까 다시 올라가죠. 그게 재벌들이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지금 만주벌판 나대죠? 내가 또 흥분했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거 피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종합합산 과세되는 이유는 뭐니까? 나 돼지니까. 나 돼지가 아니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뭘 만들어? 담배가게 하나 만들어. 구멍가게 하나 만들어. 구멍가게 하나 만들고 여기다 담장 쳐놓고 뭐야 여러분? 상가 부속 토지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담장 치면 이게 이 건물 부속 토지잖아. 그리고 상가잖아. 담배가게라 하더라도. 요즘 담배값이 얼마나 비싼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대질 피해가 들으냐.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분명히 작년에 뭐 했는데 나대들 이게 이번이나 올해는 어디로 가 있어? 사업용 토지가 아닌가? 사업용 토지로. 뭐 하놓고 건물 하나 준 거야. 근데 이 건물가액이 상당히 전체 토지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도 안 돼? 2%도 안 되더란 얘기야. 이거 거의 껌값이란 얘기야. 에이씨, 그러면 좋다. 만들죠. 어떤 규정 만드냐? 이걸 만든 거죠. 건축물 시가편액에 토지 시가편액이 2%에 미달한 토지는 다 종합합산가세 해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 있더라도 얘가 요 건물 가격, 전체 토지 가격에 몇 프로에 미달하면 2%에 미달하면 다 못 때리겠다. 종합. 그럼 이거 괜히 졌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게 대법원 가서 패소합니다. 과세관청이. 어떤 부분이 패소하냐면 야, 요 부분은 실제 건축물 부속 토지는 맞죠? 이해하세요? 건축물 부속 토지 맞잖아. 근데 왜 여기까지 종합합산가세 하냐? 이해하세요? 얘는 상가 부속 토지죠. 상가동 영업용 건축물이 그때는 바닥면적이나 용도지역별 곱해서 이내부는 별도로 가라며. 근데 얘는 다 때렸잖아 지금 전체를.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패소합니다. 과세관청이. 그래서 이 규정을 부랴부랴 다시 만듭니다. 뭐라고? 건축물 시가편액의 토지 시가편액 2%에 미달한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 그럼 요 놈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별도 가라는 얘기야. 무슨 토지니까? 사업용 토지니까. 그러니까 출전 장난치기 좋죠. 일단 뭐 잡아야 돼요? 2%. 잡죠? 2%다 하더라도 전체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야.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야. 그러니까 출전 이걸 살짝 빼놓고 이렇게 물어보죠. 건축물 시가편액의 토지 시가편액 2%에 미달한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한 토지. 그럼 얘는 별도와 종합이야. 여봐. 또 달라져, 답이. 다시. 건축물 시가편액의 토지 시가편액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한 토지. 별도야, 종합이야? 별도라고. 종합이라며! 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라고. 됐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출전이 장난치기 좋은 부분이잖아. 딱 한 번 마지막에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 재산세. 예. 그런 의미에서 10분 쉽시다.